첫 번째 달려보죠. 최동석, 박지훈 불륜 맞고소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두 사람 얘기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상간 소송을 했습니다. 자,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너무 진흙탕 싸움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요. 두 사람이 너무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또 소송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박지훈 씨가 했죠. 지난 6월에 지금 최동석 씨가 결혼 생활 중에 불륜 관계에 있었다면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알려지고 나서 지난 30일에 이 최동석 씨도 거꾸로 박지훈 씨도 불륜 관계에 있었다면서 상간남으로 지목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또 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두 사람 다 서로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일단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 중에 박지훈 씨가 불륜을 저지른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고야. 본인은 결혼 생활 중에 위법적인 일을 한 적이 절대 없고 그것에 대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도 맞서겠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최동석 씨는 아이들 때문에 그동안 망설이다가 소송을 좀 뒤늦게 제기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박지훈 씨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소송이 제기될 거리가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양쪽 다 다른 어떤 상황을 놓고 고소들을 서로 한 거라서 이 소송이 겹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송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고, 아마도 이제 위자료라든가 그러니까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혼 소송에서 주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양육권과 같은 다툼에서 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잠깐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두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뭐 자기들끼리 그러든지 말든지. 네. 아이들 어쩌요, 아이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좀 댓글을 좀 보니까 댓글도 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참아라 이런 댓글이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 다 공인이고 어쨌든 아이들도 다 알려진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모든 대중들한테 다 사생활이 오픈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현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박지훈 씨가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 씨는 면접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만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배달 음식 실종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릉부릉 인도를 가로질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스톱합니다. 배달 라이더 가게 안으로 들어가죠. 저 사장님 배달입니다 하고 걸어가더니요. 자, 순식간에 저기 봉지를 하나 딱 아유 크다 하고 자 챙겨 들고 청청청 가게를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나가서 뭐 할까요? 오토바이 뒤에 음식을 싣고, 자, 뭐 어쩌라고? 자, 문제는 저 음식 그리고 저 배달 라이더 모두 지금 이 시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자, 사장님들이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일일이 확인 못 하잖아요. 자, 그런 빈틈을 이용해서 저 짓을 한 겁니다. 네, 지난 9월 28일 저녁 경기도 수원의 한 닭강정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인데요. 이날 사장인 제보자는 매장을 비웠고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도착했는데 배달할 음식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은 주문받은 음식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기사가 잘못 가져갔다고 해도 주문 건수는 똑같으니까 하나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그렇죠. 않았던 겁니다. 아하. 손님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손님도 음식을 아직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다시 만들어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성이 태연하게 인사까지 하면서 들어오더니 직원들 눈치를 보다가 제일 큰 음식 봉투를 덥석 집어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닭강정 세트였고요. 약 5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틀 뒤인 9월 30일에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거 하나 훔치려고 저 오토바이, 저 헬멧, 뭐 저 일부러 뭐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만무하지요. 오토바이 뒤에 박스가 상자가 열 수 있는 수납함도 있고요. 헬멧에다가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 대고 인사하고 걷는 모습도 뭐 뚜벅뚜벅 뭐 없어요. 쫙 가서 그냥 가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도 배달 기사고 뭔가 시스템의 어떤 허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소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얼굴만 공개되면 잡히거든요. 정면에서 딱 찍혔어. 예, 그냥 지금 닭강정 그냥 들고 돌아올 거예요. 미안합니다라고. 진짜. 아니면 뭐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보세요.
보이잖아요, 여기. 딱 정면 찍혔어. 보이잖아요. 찍혔어.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공개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음주운전 폐가망신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는 차. 그런데 그때 야야 오지마. 뭐야 이거. 겨우 차선을 옮겨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역주행을 그것도 후진으로 멈추지 않는 차량 쭉 가죠. 자, 경광등을 들고 잠시 후 경찰 경찰관님 지금 뛰어가고 계시네. 자, 그런데 후진하던 차가 갑자기 뭐예요? 다시 앞으로 오더니 안돼. 아이고 경찰. 아이고 세상에. 전진에 후진에 아주 지 멋대로 가지가지. 자, 그러더니 불박차를 들이받고 뭐 할까요? 쓸까요? 아닙니다. 그냥 뺑소니를 칩니다. 자, 이 영상만 봐도 술 냄새가 화면 밖으로 막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보신 것처럼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았고요. 얼마 안 가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제보자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후진으로 역주행하던 차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차선을 급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겨우 사고를 피했나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약 20초 뒤에 갑자기 전진해서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은 건데요. 그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역주행차를 피하고 너무 놀라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고 바로 뒤이어서 경찰이 뛰어오고 경찰차도 역주행하는 걸 보고 섣불리 차를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와 여자친구 모두 사고 직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심하게 겪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왼쪽 팔다리가 심하게 저리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경찰관 분들도 다칠 뻔했어요, 진짜. 그러기에는 말입니다. 저 차량은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죄를 몇 개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음주운전 확실히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렇게 운전하면 사람 다치겠죠. 위험운전 치상죄고. 어이구야. 그다음에 도주 차량이죠. 뺑소니 했으니까. 예. 차도 부서졌어요. 근데 수선도 안 했죠. 사고 미조치되고요. 그다음에 차로 도망가면서 경찰관 치일 뻔한 것도 저거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초범이라도 구속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혹시 상황으로. 무기징역 가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근데 다만 또 이 제보하신 분은 경찰 조치도 좀 미흡했다라고 그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경찰분 고생한 것만 보이는데 예. 저 사고를 당하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차서 여자친구분한테 와서 구급차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건 당연히 좋죠.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그러고 있더니 경찰분이 잠깐 다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사고 조치 위치를 페인트로 표시해야 되니까 나와서 경관봉으로 정리를 좀 주변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도 지금 다쳐가지고 너무 아픈데 이게 맞는가 하면서도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경찰분도 되게 너무 급하고 그래서 경황없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적절하게 들리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아파트 놀이터 한가운데 무언가로 저렇게 턱 막혀 있습니다. 설마 저건 그렇습니다. 이불입니다. 나무에서 미끄럼틀까지 줄을 쫙 이어놓고 거기다가 이불 빨래를 널고 있어요. 요즘 발길에 채이는 게 코인 빨래방인데 대형 건조기에다 놓고 돌리면 되잖아요. 네. 정말 놀이터가 왜 놀이터죠? 아이들이 놀라고 있는 장소니까 놀이터인데 저렇게 이불을 가득해 놓으시면 아이들이 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여기는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고요. 어떤 주민이 나무하고 저렇게 놀이기구하고 연결해서 이불을 널어놓은 거예요. 근데 작년 여름에도 한 차례 이래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제보자께서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일을 좀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하십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도에선 저 남성 주변을 휙휙 둘러보고 있죠. 자, 손에는 거대한 낚싯대가 두둥. 자, 아주머니가 지나가자 다시 눈치를 보더니 설마 안 돼. 그러지 마. 휙. 그렇습니다. 도로를 향해 힘껏 낚싯대를 팍 자, 그러고는 다시 휙 감는데요. 자, 저렇게 줄을 갈무리 하자마자 차가 지나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언뜻 보면 경기도 안산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안산과 닮은 외국 도시라고 해주십시오. 너무 안산입니다. 너무 안산이고요.
저 안산은 옆에 바다도 있잖아요. 저기 바다가 아니에요. 도로에서 2차선 도로에서 지금 한쪽으로 낚싯대를 던지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낚싯대 앞에는 바늘이 달려 있어요. 결국은 잘못 던지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보하시는 분이 골프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나쁘지만 아니 저 바다입니까? 저기가 강입니까? 저기 사람이 뭐 물고기입니까? 그러니까. 저거 던지는 거 보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해서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그녀의 심각한 도끼병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입니다. 30대 후반인 친언니 때문에 고민인데요. 언니는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직장이든 학원이든 새로운 곳에 다니면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면서 상담을 해옵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열의 아홉은 착각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언니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한 남자 동료가 나서서 도와줬대요. 언니가 고마워서 밥을 사줬고 같이 차도 몇 번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으로 몇 번 만났다는 이유로 분명히 날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까지 했는데요. 차였습니다. 또 한 번은 요리학원에서 남자 수강생이 생일 선물이라고 직접 만든 쿠키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그 남자 수강생 생일에 언니가 직접 만든 과일청을 줬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또 여자친구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지친 나머지 언니에게 착각이 심하다는 내색을 비췄는데요. 그랬더니 언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이후로 냉전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가만히 놔두자니 걱정되고 말을 꺼내면 다투게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이 치집애 진짜 웃겨. 야 백다해. 그런 너 남자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훈수질이야 훈수는. 야 누가 보면 연애 박사인 줄. 아유 참. 네가 그때 지훈 씨 눈빛을 봤어야 돼. 쿠키 굽느라고 얼마나 땀을 뺐는데. 야 여친 있는 남자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한테 직접 만든 쿠키를 준다고? 웃기시네. 야 남자들은 열 여자마다 않는 법이다. 동그라미. 어머나 어머나. 와우. 이 구도 처음이에요. 자, 다음 여동생 사연자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제발 좀. 아무리 바빠도 거울 좀 보고 살자. 언니는 동생인 내가 봐도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과일청 만들어줬다며. 기브앤테이크 한 거야. 응? 진짜 마음이 있으면 거기다 카드라도 동봉을 했겠지. 쿠키만 준 건 먹고 떨어지란 얘기야. 상희 언니 제발 날 더 나쁜 동생으로 만들지 말아줘.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가 아주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애에 대한 어떤 희망을 포기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싶은 것 자체는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진짜 잘 되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포기한 것보다 나았고, 다만 이제 혹시 진짜 이상한 나쁜 사람한테 사기 같은 거 당하지 않을까, 그것만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착각을 도끼병이라고 하는 착각을 그냥 살짝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착각이다, 뭐 좀 꼴보기 싫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좀 심할 정도로 착각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떤 그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라도 스스로 위안을 해야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언니를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좀 언니 마음을 좀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 않을까. 저는 백다희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이 언니 최소한 그 처음에 그냥 같이 뭐 차 마시고 밥 먹은 그 남자는 몰라도 이 쿠키 만들어준 지훈 씨는 저는 조금 마음이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인데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언니가 더더군다나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희망사항도 담겨져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동생이 언니 얼굴 너무 아니야, 언니 아닌 거 얘기해줘도 소용도 없고 자존감만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만하라. 압니다, 본인은.
아닌 거 알아요. 아 진짜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30대 후반.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가 아니죠. 미스 소수 의견. 저는 동생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지친다 이렇게 접근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 언니가 어떤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을 믿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언니가 좀 이렇게 좀 남자를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X를 들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심오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 되게 언니를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X를 드렸고요. 은혜호님은 언니께서 너무 순수하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달빛님은 그래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라고 하셨고요. 라임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